자, 제목이 뭡니까? 산수유 나무의 농사죠. 제목 자체가 무슨 법? 아니죠. 산수유 나무가 뭐 짓고 있대요? 농사 짓고 있대요. 뭘까요? 의인법이죠. 그렇지. 제목 자체가 의인법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먼저 봅시다. 문제 보면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가 보기의 관점에서 이 시를 뭐해라? 감상해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보기 문제를 준 거죠. 이걸 먼저 읽어보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문학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성찰하게 된다. 성찰 동그라미 빵 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에게 뭘 시키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야? 성찰이라는 걸 시키려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찰이냐면 더 나은 삶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시에 나오는 산수유 나무는 분명히 어떤 삶을 살까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애겠죠. 그러면 그 산수유 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무엇을 하는 시다? 성찰을 하게 되는 시다, 이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봄이 다가와서 오늘부터 비가 조금씩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가로수 나무길에 나무들에서 잎이 새순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걔네들도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얼어 죽을 것 같은 나무들도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를 쓰는 거야. 나무야, 너도 이렇게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것처럼 나도 이 겨울을 이겨내면 너처럼 따뜻한 꽃잎을 피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산수유 나무라는 걸 보면서 내 삶을 더 나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며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앞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뭐해라? 개척해라. 그럼 더 나은 삶 나왔네. 어떻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이야? 새로운 방향으로 뭐 하는 거?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 거. 그렇지. 즉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요런 길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떻겠느냐? 요런 걸 쓰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산수유의 나무가 농사 짓는데, 아, 얘들아, 그럼 이제 알겠다. 농사라는 단어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단어랑 제일 많이 어울리니? 개척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가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읽어볼게.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꽃 동그라미.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놀았다. 그늘 동그라미. 그럼 물어볼게. 산수유 나무는 농사를 지었거든. 첫 번째 무슨 농사 지었어? 꽃 농사 지었어. 두 번째 무슨 농사 지었어? 그늘 농사 지은 거야. 나무가 있어. 얘들아 새롭게 해석해봐. 자, 그림 그려서 미안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그늘이라는 건 누구한테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지. 그럼 얼마나 긍정적인 거야. 즉 산수유 나무는 꽃만 만들어낸 농사가 아니라 민준아 쉬는 시간에 조금 쉬었으니까 이거 봐야지. 그늘도 만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선생님이 여담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봐. 옛날에 선생님이 한참 수업 많이 할 때 있잖아. 그때는 애들 연필도 못 쥐게 했어. 연필 다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왜 그러냐면 나 봐, 나에게만 집중해.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 필기는 나중에 해도 돼, 얘들아. 이해가 먼저야, 이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아무도 안 쓰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집중해서 들어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불평하는 사람들 세모 빵 쳐. 자, 그러면 산수유 나무는 농사를 짓고 있고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 불평하고 있어. 그럼 서로 뭘 이루지? 대조를 이루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마음의 그늘이 뭐 했대? 옥말렸대. 옥말렸다가 어려우면 얘들아 오른쪽에 주석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들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뭐하고 있어? 만들고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뭐 했다고? 오그라들었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됩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서로 뭘 이룬다? 대조죠. 나무는 그늘이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뭐다? 농사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이것조차도 나무에게 뭐다? 농사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산수유 나무는 산수유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무엇도 준다? 그늘도 준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하은이가 국어학원 오느라고 국어 수업만 들으러 온 줄 알았더니 국어학원을 1년 동안 열심히 다녔거든? 그랬더니 운동도 되더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케이? 하체가 튼튼해졌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계속.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무슨 법? 그늘 농사를 짓고 있대. 무슨 법? 의인법. 의인법.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얘들아, 더 신기하지.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 그럼 피우는 꽃이 많을수록 그늘도 뭐 할까?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 얘들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여기엔 안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봐.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워서 산수유 우리에게 주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걸 많이 줄수록, 맞니 얘들아? 그 배품의 넓이도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표현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시인은. 선생님도 몰라. 문태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문태준 선생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 민준아? 이번 주에는 15고 조금 아는 체 좀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늘 그 수업 시작한 거야. 문태준 선생님은 이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품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럼 물어보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 일을 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누가 보면 누구 좋으려고 하는 일 같아?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라고. 산수유 나무는 산수유 열매를 맺으면 그 산수유 열매를 맺는 것이 수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늘도 만들어준다고. 하원이가 열심히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도가 됐어. 그래서 AI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AI를 만든 하원이는 자기에게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것도 되지만 인류에게 뭘 준 거야? 삶의 혜택을 준 거죠. 즉 그늘을 만들어 준 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직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의사는 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 환자. 모든 직업은 얘들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선생은 누가 있어야 돼? 학생.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청소부는 누가 있기 때문이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부가 필요한 거야. 아이들아 이 도시에 아무도 안 살아봐. 청소를 못 하려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얘들아? 버스 기사 아저씨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승객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거야. 즉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삶의 가치를 조금 돈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인 거야.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란다 얘들아. 내 말 이해돼?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 다른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직업이야 직업.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들아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 말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민준아 어떤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걸 베풀고 싶어? 라는 말인지도 몰라. 내 말 이해돼 여러분? 근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어. 이것보다는 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 이 말이 훨씬 더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은 자기가 혼자 즐기려고 승객들 태운 게 아니라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도착지에 데려다 주고 싶어서 파일럿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얼마나 멋진 직업이 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라고 문태준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오케이? 자, 계속 읽어볼게.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부처럼 나왔다 얘들아. 무슨 법? 직유법이죠. 직유법. 비유적 표현 맞아요.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뭐래? 그늘이래.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그늘이라는 추상어를 맞죠 여러분? 노란이라는 무슨적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켰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산수유 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까? 5대나 된대잖아요. 정리됐습니까?